안녕하세요. 4주차 월요일 여러분 또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보통 기독교 교육 하면은 주일학교의 연장선으로 생각해서 신앙교육 부분을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서 성장시킬 때 사회적으로도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 또 사회와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공공성 그러면 사회에서 합의되어진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떤 학교들은, 어떤 교육기관은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학교 교장이나 학교 설립자로 세우시더라고요. 이를테면 공립학교를 경험했던 선생님을 세우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공립적인 교육의 틀, 입시 중심적인 교육을 계속해서 지향하는 경향을 보게 되거든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학교 교육을 전혀 모르면서 이렇게 교육을 우리가 하면 되지 않아?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런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초중고 시기에 성장해야 하는데 그 시기에 마땅히 배워야 할 영역이 있고 교육이라고 했을 때의 교육적 요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학교는 전혀 교육을 알지 못하는 분이 학교를 주도하면서 학교를 설립하고 또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연령에 전혀 맞지 않는 교육들 하는 것들을 본 적도 있거든요. 초중고 시기에 마땅히 배워야 할 상식적인 영역도 있고 또 그 아이들이 그 시기에 성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가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그냥 만들어진 것 아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은 고려하며 균형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북유럽에 갔을 때 학교 교육 현장을 보니까 거기는 기독교 자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교과서를 쓰고 있었고요. 일반 교육과정을 거의 그대로 갖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면 크리스찬 교사가 교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 교육을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와, 이렇게 교육하면 참 좋겠다. 이야기학교 한국에 돌아가서 이 정도 수준만 교육하면 너무 좋을 텐데, 행복할 텐데, 선생님들 힘들지 않고 우리는 너무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교육 과정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좀 상황이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수준, 또 의식적 합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또 사회적 인프라도 없고요. 가정에서 일찍 아이들이 귀가했을 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도 확보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때문에 한국에서는 기독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할 때에 모든 부분을 다 당분간은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에 있어서 학교라는 균형적인 요소를 다 갖추면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것이 사회적 공공성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는 간혹 신앙교육, 성경과 예배 이런 것들을 주로 하면은 기독교 교육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신학교에서나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할 일이거든요. 기독교 교육은 주일학교의 연장선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균형 있는 사회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 그것이 공공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교육에 있어서 공공성이라고 얘기할 때에 한국 공교육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이렇게 표현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입시 경쟁 교육이 한국의 교육이지 않습니까? 모든 아이를 1등부터 40만 등까지 줄 세우기 하는 교육. 그래서 점수가 중요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모든 아이들이 그 때문에 힘들고 부모님들도 그것 때문에 늘 마음 졸여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이 과연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줄 세우기의 교육, 경쟁하는 교육, 또 누군가는 성적에서 미달되었을 때 너는 나고자라고 말하는 교육, 이것에 대한 대안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런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루어가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야기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대안적인 모습, 그것이 사회의 공공성을 띌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생활교육입니다. 우리나라 보통 교육 그러면 국영수사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교과목 그리고 비교과목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교과목에서도 주요 교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국영수입니다. 그 이야기는 안주요 과목이 있다 이런 의미처럼 들립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거든요. 학교에서 중요하지 않는데 왜 가르쳐? 그러면 국영수만 하지. 우리의 교육이 왜곡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든 교과목, 그 다음에 비교과, 그 다음에 체험활동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생활교육까지 해야 총체적인 교육과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생활교육 그러면 우리가 학생지도부 끌려가서 혼났던 기억 이것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과목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교육입니다. 교과목에서 가르친 내용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실천되지 않으면 그건 배운 것도 아니고 가르친 것 아니거든요. 함께 잘 살아가라, 누군가 더불어 살아가라,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라 라고 말했다면 그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놀이 속에서 함께 어울리는 공간 속에서 그 실천 행동이 있어야만 진짜 교육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죠. 무엇에 관심이 있죠? 성적, 점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적 대안, 그것이 이 사회의 공공성을 낼 수 있다. 저희는 이런 생활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관계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에 아이들은 대화 모임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해냅니다. 또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잖아요. 그럴 때에도 저희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모여서 대화 모임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는 학생과 선생님이 갈등이 있을 때에 선생님과 학생이 대화 모임을 합니다. 그 속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이게 기독교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학교폭력 문제 줄어들지 않고 앞으로도 저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교육, 특히 그 안에서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지를 배우지 않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성품이 중요한데 성품도 다루지 않고 그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걸 실천해내는 아이들 길러내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과정, 저희는 이걸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회에서 충분히 이런 교육도 있다. 다른 교육이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원리에 따른 교육이 이 사회의 소망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에 공공성이 있다. 학교다.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연장선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그 연령대에 배워야 할 것, 가르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요소를 갖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의 입시 경쟁의 교육을 벗어난 성경적 원리에 따른 교육이 대안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모두가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교육의 결과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한 교육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